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역 문안전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요여 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요여 앙이라. 제악막자악하고 중선범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23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잘 준비하시고요. 금리 변동성과 지수와 주가,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죠.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이따 드리고요.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감사드리면서 더 다른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도 안 더보기는 안에 쿠팡,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C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고 다른 물품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리가 아니네요.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지금 일단 미국 10월 고용지표를 12월 FOMC 이후로 그러면 결국엔 12월 FOMC가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지는 거 아닌가. 발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캥기는 게 좀 있네요. 자, 3분기, 4분기 전망 모두 서프라이즈 4% 급등. 지금 시간에서는요 6% 지금 달리고 있고요. AI 거품 없었다, 깜짝 실적. 거품 지금 맞고요. 요거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사가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대형 레거시, 대형 유튜버,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걸러라. 왜요? 다 여러분들 우리를 속이기 위한 그런 작전이 아닌가. 매진 이런 거 사실이인데요. 실제 지금 돌아가는 거 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절대 그런 게 아니다. 혼자만 널뛰게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특히 지수는 한두 종목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대세는 정해져 있고 가장 중요한 연준의 금리 결정이 가장 중요한 방향을 잡을 겁니다.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버핏 지표입니다. 216.9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고요. 지금 고점 대비 반까지 가는 여정에 지금 돌입해 있고, 실러 PE도 마찬가지입니다. 38.9. 그래서 이 월봉 상황을 제가 데일리로 매일 기록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고점이 어디라고요? 225.6, 40.6인데 넘었나요? 못 넘었죠.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대세 폭락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4,000달러에서 안정적이고요. 은도 50달러, 그 다음에 금은비 79.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죠. 금리차. 금리차가 점점 벌어지면 이제는 시장에 엄청난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도요, 보시면 7,327이 역사적 고점이었는데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죠. 7,000대는 갔었어도. 보이시죠? 6,670입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 종목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고요. 제가 단기 추세는 여기 최고다. 공포 탐욕 지수. 자, 어때요? 극심한 공포. 엔비디아 해도 뭐 별로죠? 주가 강세, 대형주 완전히 꼬라박고 있죠? 거래량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제 더 내려올 게 많이 남아있네요. 잘 보시고. 푸컬 옵션. 풋옵션 쪽에 엄청난 배팅이 들어가고 있고요. 자, 변동성 이런 거. 결국엔 뭐다? 시장은 지금 대폭락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엔비디아 좋아요, 엔비디아 실적 좋아요, 사세요 그러면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고,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000달러가 붕괴가 됐어요.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대세 폭락으로 가고 있고, 코인 망했죠. 주식 볼까요? 중소형주 폭락 반등, 2차 폭락 시작.
이번 달만 16%. 끝났죠? 예, 끝난 겁니다. 주식은. 예, KBWB 고점, 예, KR이, 예, 더 이상 상승 못하죠. 그래서 은행 위기, 시스템 위기가 터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코인, 주식, 부동산은 다 끝났다. 그러니까 희망을 갖지 말고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잘 얌전하게 있으면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시간에서 5% 지금 네, 어닝콜이라 그래서 젠슨 황이 나와서 뭘 설명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6% 간다고 그랬는데 다시 빠지죠. 이게 지금 주식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엔비디아만 지금 반등이 좀 세게 나왔지. 자, 볼까요? 애플 떨어지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못 가네요. 끝났죠? 끝난 겁니다. 얘네들이 다 못 가는데 지수가 갈 리가 있나요? 그 다음에 구걸은 네, 꼬리 달면서 밀렸는데 살짝 반등 나온 거죠. 지금 시장에서 껄떡거리는 종목은 두 개입니다. 엔비디아랑 구글. 예, 보이시죠? 자, 아무존 끝났습니다. 아무존 쭉 내려오죠. 아주 시원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살짝 반등. AI, 메타 끝났죠. 확실히 끝나는 모습. 네, 엄청 빠지고 있고요. 테슬라 큰 쌍봉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 자, TSMC, 엔비디아 반등에 따른 반등, SMCI 살짝 반등, 예, 85% 반등, 꼬라박는 상황.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요 메가세븐 다 봤어요. 그럼 요 한 종목 갖고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명심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네, 살짝 하락 중이 반등이지 반등 시 매도 전략을 취해야지 그냥 좋다고 또 들어갔다 네, 골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겠고, 자, 부동산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자, 채권입니다. LQD 횡보하고 있고, 자, 문제가 이거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건데, 자, 음봉이 뜨기 시작했어요. 하이힐드 쪽에 가장 큰 위험 신호고, 좀비 기업이 엄청난 파산이 일어나고요. 자, 좀비 기업이 파산이 나면 뭐죠? 실업률이 대량으로 증가합니다. 마지막 폭락 신호고 지금 신호가 잡혔습니다. RSI 49 대세 폭락으로 가는 그 여정에 있다. 이렇게 지수를 골고루, 지표를 골고루 봐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증시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이고요.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고용지표를 발표를 미뤘다는 얘기는 자, 이런 리스크가 이제 발생이 되면 발표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 보셔야 되고, 자, 채권 10년물 살짝 다시 올라왔죠? 네, 4.13, 자, 3개월물 3.88, 2년물 3.59, 자, 5년물 3.71 계속 횡보하고 있죠. 지금 며칠 동안 연준 스탠스 때문에. 자, 20년물 3.72, 4.72, 4.75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과 3개월. 예, 이제 뭔가 위로 튈 준비 확실하죠? 10년과 2년 계속 횡보하고 있죠? 네, 이유는 연준이 지금 쫄려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엄청 쫄립니다. 이게 우리가 금리를 잘못 내렸다가는 골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화 이게 한꺼번에 터지는 그런 시기. 네, 이건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준 해례비가 와도 안 됩니다. 이거는. 네, 보시다시피. 자, 그래서 예, 이 리스크 764일이라는 이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래서 1929년 상황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잘 보시고, 자, 원달러 환율 1467원 다시 올라왔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달러 보면 100이잖아요. 올랐습니다. 0.52%. 상대적인, 그러면 지금 이 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달러 강산으로 가는 건데 이유가 있죠. 엔화입니다. 엔화가 갑자기 튀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푼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못 견디는 겁니다. 예, 지금 엔화를 엄청 파는 거죠. 달러 사고. 그럼 달러 강세, 엔화 약세, 우리나라 약세.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인데 금도 올랐네요. 네, 그래서 빠지지 않고 있고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은도
자, 어때요? 올라와 있는 상황. 자, 저점 이탈 안 하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자, 일봉으로 보면 왜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쌍봉이니까 무너질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월봉을 보니까, 자, 어때요? 제가 9월달 여기 훼손 안 한다 그랬죠. 몇 달러? 46달러. 자,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을 보시면, 그래서 월봉 분석이 최고다. 자, 그래서 9월달 훼손을 한다. 3,873포인트. 여기. 훼손 안 하죠. 앞으로 두세 달 쭉 쉬다가 또 위로 올라갑니다. 위기 터지면. 잘 보시고요. 자, 금은비는 얼마를 79를 가리키고 있고, 슬슬 뭔가, 자,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유가는 널뛰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NDQ, SPX. 네, 고점 찍고 내려오는 상황. NDQ, DJI. 이게 뭐라고요? 골로 가는 상황이죠. NDQ, RUT. 자, 고점, 쌍봉. 자, 이 역사적인 고점에서 지금, 네. 자, 이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겁니다. 앞으로 잘 보시고요. 자, 11월 달은 물 건너간 것 같고, 12월 내년 상반기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 자, 유동성은 말랐죠. 9월, 15일경부터 쭉 마르고 있는 상황. 이러니 주식이 안 되죠. 이런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안 해준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네, DR 호튼 끝났습니다. 이번 달만 7% 빠졌고요. 자, 러셀 2000. 네. 폭락하고 있죠? 끝났습니다. 자, VXN 쭉 올라가는 상황. 자, 위험 신호 떴어요. 마지막 단계 위험 신호. 자, 빅스입니다. 빅스도 또 쭉 올라가죠. 자, 빅스의 빅스, 빅스 쭉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종목 빅스. 자, 스큐 못 가죠. 예, 미래 지표로서 미래의 상황을 미리 알려준다. 쭉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자, QQQ 시간에서 1%, 엔비디아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가 역사적 고점인데 내려왔죠. 겨우 해야 반등이에요. 자, 내려오고 반등 주고. 그래서 대세는 정해졌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파이널 5개. 그러면 이 5개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대략 내년 상반기 때 이 전 저점을 완전히 이탈하는. 그래서 나스닥에서 몇 포인트 정도 되냐면 한 1400포인트까지는 내려온다. 22,000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도 비슷한 상황이죠. 자, 엔비디아 올라가는 바람에 2.4% 반등.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죠. 10월 29일 폭락 반등. 네, 보시면 되겠고. 자, S&P 500입니다. 얘도 여기 역사 고점에서 살짝 반등. 네, 다우 하락. 자, 그러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엔 갈 수 있는 거는 실물 금은하고요. 현금을 잘 준비하면 얘네들이 박살이 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주식을 줍줍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금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드리는 이유가 믿으시라고. 예, 딱 한 가지입니다. 10년 상승에 10년 횡보에 다시 10년 상승이 시작이 된 상황, 작년부터. 그래서 제가 철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안심하고 실물 금을 소량씩 모을 수가 있다. 네, 그런데 말 듣고 금 좋다고 하니까 여기서 몰빵하거나 종이금 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후덜덜 한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후덜덜 하니까 소량씩 꾸준하게 모으시라. 그러면 자다가도 또 올라도 먹는데 후덜덜 하는 상황에서 와서 욕하고 드랄 발광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제 말대로 하면 자다가도 떠올라도 먹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여러분의 응원 기다리면서 엔비디아 실적 조금 더 나왔다고 흥분할 필요 없다. 어차피 대세는 폭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